민주언론시민연합 아시죠 다들?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최근 종편 모니터로 한 달 내내 조국 의혹만 다룬 종편이 놓친 것이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떴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여기 후원자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민원연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구독해달라고도 했지만 이런 데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물론 안 좋은 그런 기사들, 안 좋은 소식들도 저희가 알아서 뭔가 이렇게 따로 기억하고 또 그런 것도 알릴 필요가 있지만 또 좋은 중요한 이런 기사들 많이 알려야겠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보고서 7명의 청문회 후보자 중 조국만 다룬 종편 9월 9일자를 통해 8월 9일 청와대의 장관급 인사 개편 발표 이후 2주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문회 대상 장관급 인사 7명 중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 4주 차에 진행된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해 청문회 후보자 대담과 조국 장관 관련 내용들을 총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종편이 조 장관에 몰두하는 동안 다른 사회적 사안은 놓치지 않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게 기사죠. 청문회 후보자 7명의 개별 대담 시간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3, 4주차에도 1, 2주차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 2주차에 등장한 청문회 후보자 7명 관련 2,924분의 대담 중 조국 장관 관련 내용은 2,910분으로 약 99.5%를 차지했습니다. 3, 4주차에도 조 장관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5,556분의 대담 중 5,543분으로 약 99.8%였습니다. 결국 4주를 통틀어 7명의 청문회 후보자 관련 대담 8,480분 중 8,453분, 약 99.7%가 조국 후보자 관련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장관급 인사들의 3, 4주차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4주간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단독 주제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부 이게 다 조국 장관한테로 향한 거죠. 1, 2주차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체 방송의 절반을 넘었던 TV조선이 3, 4주차엔 89%를 넘겼다고 합니다. 보시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내용은 1, 2주차에는 전체 방송의 약 38.5%를 차지했지만 3, 4주차에는 약 77.5%로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전체 방송의 약 54.9%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몰두했던 TV조선은 3, 4주차 통계에서는 약 89.6%로 수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압수수색 동시에 등장한 3주차에 가장 많은 대담, 딸과 관련된 의혹과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한 게 2주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청문회 등이 진행되면서 현장 생중계로 인해 전체 방송시간이 줄어들어 자연스레 대담 시간도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3, 4주차에도 정책, 비전 검증은 0.2%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의 기타 비중은 49.9%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책 비전 검증, 도덕성 검증, 기타로 나눠 분류한 결과에서 1, 2주차와 비슷한 결과와 크게 다른 결과가 동시에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결국 4주 내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정책, 비전이 시대에 부합하는지는 종편 시사대담을 통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올인한 종편은 노동자 사망사고에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져야 될 내용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모니터 기간 동안 있었던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의제들은 종편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13일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근무 중이던 청소노동자가 9일 휴게실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더위를 피할 방안이 전혀 없고 심지어 창문도 하나 없는 간이 공간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요.
이후 8월 19일에는 고 김영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 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김용균 특조위 결과 발표는 JTBC 뉴스온 3분, MBN 아침 매일경제 1분간 아주 짧게 소개된 것이 전부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는 11개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의혹 앞에서는 한일관계, 국정농단 판결도 무의미했는데요. 8월 22일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재판으로 불리던 국정농단 재판의 대법원 판결이 진행됐는데, 이 판결을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2심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범죄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고, 이재용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재구속될 가능성도 주목할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는 4주간 총 416분간 다뤄졌고,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은 236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또 지소미아 중단 관련 대담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한 게 또 위에 그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덮기 위한 청와대 결정 아니냐, 약간 이런 내용들이 또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일 관계와 관련된 내용마저 조국 법무장관과 연결지어서 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민원연에서 최근에 이렇게 JTBC 뉴스온,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신통방통, 이것이 정치다, 그다음에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뉴스탑 10, 정치데스크, MBN의 뉴스와이드, 뉴스앤이슈, 뉴스 빅5, 아침엔 매일경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해서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이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사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도 않는 받아적기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다뤘고요.